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재밌는 유튜브 알게 되어서 저도 제 이야기 한번 보태볼까 사연 한번 이렇게 보내봅니다. 말한 대로 저는 대학생이고 사실 자취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30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자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취방에 여자친구들이나 후배들 데리고 와서 광란의 대학 생활을 즐기는 동기 녀석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서 제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만 들어오지 않아도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을 하십니다. 당연히 외박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하루라도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다음 주말에는 나가노는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한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있기는 한데 그때가 되면 밤 늦은 시간만 되면 제가 집구석에 잘 붙어 있는지 꼭 확인 전화를 하십니다. 잠든 척 그 전화를 무시한 적도 있었는데 기어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부모님께 화를 내봤지만 아직 한참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할 때까지는 제가 흥청망청 노는 꼴을 못 보시겠다는 입장이 너무 강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출타 중이더라도 저는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애를 하고 싶고 대학생이니 그런 쪽으로 자꾸 욕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여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게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눈치가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이번에 기회를 잡고 저도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게 되면서 저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 그녀와의 일화를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맞은편 집에는 저보다 2살 위의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 만난 누나인데 이웃 간에 정이 깊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서 저를 친누나처럼 챙겨주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체육을 전공했고 체대를 졸업해서 지금도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누나가 엄청난 미인이기는 한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약간 남자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입니다. 머리도 항상 단발보다도 훨씬 짧게 하고 다니고 화장도 거의 하질 않아요. 아침에 가끔 마주치면 커다란 후드티 하나 뒤집어 쓰고 레깅스 입고 출근하는 누나를 가끔 마주치는데도 주변에서 마주치는 화장 떡칠하고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러운 옷으로 한껏 치장한 여자들보다 훨씬 시선이 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선이 두껍고 쌍꺼풀도 짙어서 약간 보이쉬하게 생기고 운동할 때 소리를 질러서 그렇다는데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한 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깨도 살짝 벌어져 있는데 관리가 잘 된 그런 느낌의 바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 누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누나가 남자친구의 배움을 받으며 잘 가라는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누나는 옆집 사는 여자이기 이전에 저를 너무도 아껴주고 저를 어릴 때부터 챙겨줬기 때문에 저를 그냥 진짜 동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누나가 저를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게 생각했는데 여자로서의 누나를 포기하고 나니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인정하지 않아도 이 누나와 점심이나 저녁 정도 같이 먹는 거는 뭐라고 딱히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유일한 여자는 이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네 부모님하고도 친한 사이라서 가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누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거나 했습니다. 정말 이 누나가 저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건 언젠가 누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간 날이 있는데 정말 무방비 상태의 누나가 저를 집에서 맞닥뜨렸는데도 정말 당황조차 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은 채로 저를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시선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다 큰 남자인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복장이었는데 누나는 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농담을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를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누나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누나와 동생 같은 사이로 남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 졸업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보수적인 부모님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여유를 갖고 천천히 그때 돼서 여자를 만나도 늦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저는 그냥 하루빨리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표를 잘못 짜게 되어서 일주일에 단 하루지만 수업 한 개를 밤 수업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나는 데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돌아와야 하니 11시 전까지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느지막이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편의점 파라솔 밑에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웬일인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누나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누나를 뒤에서 깜짝 놀래켜줄 요량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누나의 어깨를 잡으며 깜짝 놀래켜줬는데 누나는 반응이 덤덤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리며 뒤에 있는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누나의 눈시울이 약간 촉촉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누나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본 적 없는데 테이블 위를 보니까 소주를 혼자서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촉촉해진 눈시울을 닦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누나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누나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몇 분 정도 그러고 있었는데 밤이 늦었으니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한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누나가 전화기를 뺐더니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더군요. 같이 있는 게 누나라서 안심이 되었는지 부모님이 너무 늦지 말고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누나와 2시간을 더 편의점 앞에서 있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 누나가 괜히 잔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혼자 술 마시는 누나의 기분만 맞춰줬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누나를 부축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누나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베이비 로션을 아직도 쓰는지 약간 애기 냄새 같기도 하고 선머슴 같은 누나가 풍기는 반전스러운 향기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누나의 향기를 너무 깊게 들여마셨는지 누나가 뭘 그렇게 킁킁대냐며 웃으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누나한테 향기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니 누나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를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누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몇 주 뒤 저희 부모님이 일 때문에 또 하루를 비우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저녁을 준비 못했다고 나가서 사 먹던지 누나한테 연락을 미리 해놨으니 누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날 수업이 늦게 끝나는 그날이라서 그냥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계단 쪽에서 누나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저를 나무라길래 수업이 있어서 늦는 날이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저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식사도 했다고 대답하니 누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하루만 신세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앞집인데 왜 누나 집 냅두고 우리 집에 오려고 하냐니까 열쇠를 안 가지고 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집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번호키로 여는 집이었는데 무슨 열쇠가 필요하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누나가 너는 그렇게 눈치도 없냐면서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 누나가 들어와 있으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누나가 가방에서 뜬금없이 술을 꺼내더군요. 전에 같이 술 마실 때 저 혼자만 안 마셔서 조금 재미없었다고 같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누나가 베란다로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는지는 몰랐는데 담배도 말보로 레드로 아주 독한 걸 피더라고요. 그렇게 누나와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면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독한 담배를 폈는데도 아직도 베이비 로션을 잔뜩 바른 애기 같은 향기가 나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여태껏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누나는 저를 두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어 피는데 은은한 달빛에 반사되는 누나의 뒷모습은 정말 여태껏 봐온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운동하는 여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 담배 피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누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누나와는 부모님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 덕에 외박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부모님께는 누나가 잘 설명을 해줘서 이것저것 할 거는 다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밤에 할 일을 낮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누나와는 좀 더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누나가 그때 울었던 건 당시 만나던 남자와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누나를 끝까지 챙겨주던 저희 모습에 반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의사 아들로 유세를 부리며 사연자분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상견례 자리에서 시원통쾌한 말로 깨갱하게 만들고 파혼해버린 사연입니다. 상견례 장소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구경하게 만든 그런 사연인데요. 과연 그 전말이 무엇인지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결혼 정년기 여자였습니다. 일단 저와 만나고 있었던 남친은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둘 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지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만났는데 그때 당시 남편은 군대를 갔다 오고 본인이 원래 꿈이었던 의사를 이루기 위해 다시 수험 공부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남편은 생명과학 계열의 학과 학생이었고 저는 전경대 학생이었는데 교양 수업에서 만나 같은 조모임을 하다 보니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따로 준비하는 시험 때문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남친은 나이가 있어서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남친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는 본인이 어릴 때 집 나가셨다가 초등학교 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같이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에 반해 저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부모님 덕에 부족한 거 없이 자랐고요. 첫 번째 수능에서 의대 진학에 실패하고 두 번째 수능에서 결국 지방에 있는 국립대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되게 대장부 같은 성격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고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에 반해 남친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밖에서 노는 것보다 책을 많이 보는 성격에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험 공부하는 내내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학교에 가서 의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저에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죠. 보통 수험생 뒷바라지한 여자가 합격한 남자에게 매달리고 하던데 저는 완전 정반대 상황이었죠. 남친 학부생 때부터 인턴 마칠 때까지 연애를 했으니 거의 젊은 시절을 남친과 함께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죠. 남친이 있는 지역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저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저희 부모님과 남친이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가정 이야기도 듣고 많이 치근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은 병원 차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들이 도와준다고 자기네들 병원 있는 건물에 자리 나면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개원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남친과 부모님 그리고 저 셋이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보내다가 남친이 졸업하고 저도 이제 무역회사에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내려와서 임대사업 배우고 부동산 공부하라고 하셔서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자격지심에 열등감 덩어리에 피해 의식까지 그리고 돈까지 밝히는 답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의사 아들과 결혼하는 제가 못마땅하셨는지 계속 저한테 의사 며느리를 데려와야 하는데 아이고 무슨 보잘것 하나 없는 애를 데려와서 고생길이 뻔한데 어쩌려고 저러냐는 기본에 의사 남편을 얻으려면 병원에 집까지 해오는 건 기본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너 때문에 돈 많은 아내 잡아서 병원 차린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가 다 무섭다. 너는 부모님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돈 빼면 볼 게 뭐가 있니? 라는 말은 기본이었고요. 남친도 본인 엄마를 안 좋아하고 자기 어릴 때 엄마 때문에 버려졌다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본인 엄마보다 저희 부모님과 더 가깝게 지내서 항상 저런 말씀을 하실 때면 엄마 그만하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예의 아니라면서 제 편을 들어줬죠. 그리고 본인 엄마 하는 말 다 무시하라고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제 욕과 부모님 욕을 한 겁니다. 바로 면전에서 대놓고요. 한정식 코스 요리가 나오는 가게였어요. 상견례 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나갔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가격 상관 안 쓰고 중요하고 귀한 분 오시는 자리니까 예약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가게에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돈 자랑하려고 이런 곳 예약한 거냐고 목소리를 장난식으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남친 표정이 완전 굳어들어갔죠. 밥 먹으면서 계속 의사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아냐면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덕에 의사 안 해됐다고 넌 땡 잡았다고 솔직히 너가 잘난 게 뭐가 있냐면서 대학을 뭐 스카이를 나왔니 아니면 직장이 빵빵하니 부모 하나 잘 잡아서 떵떵거리고 살면은 유세 부리지 말고 본인 아들 기잡고 살지 말라면서요. 앞에 있는 저희 부모님도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너무 창피하고 열받고 남친도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제발 그만 좀 해. 작은 소리로 뭐 분위기가 정말 파혼 직전 분위기인데도 눈치 없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남친 어머님이 제 인상을 운운하면서 저런 얼굴들이 주변에 남자가 많다고 내 평생 살면서 저런 얼굴들이 가장 여우짓을 많이 한다고 혹시 모르니 너도 내 아들 사귀면서 다른 남자랑 자고 다녔을지 이러는 겁니다. 저요? 저 바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다 부모님도 계시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선 넘으시네요. 그리고 똑똑히 아셔야 하는 게 제가 남친한테 매달린 게 아니라 남친이 저한테 매달린 거예요. 저 의사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굳이 지금 남친이 의사 아니었어도 만나요. 그리고 의사 아닐 때부터 만났고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저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건 제가 아니라 남친이에요. 똑바로 아세요. 라고 말하니까 남친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따박따박 잘 말할지 몰랐는지 놀라면서 어버버 하다가 지금 보니까 본인이 본 관상이 딱 맞았다면서 벌써부터 한마디를 안 지고 저러는데 결혼하면 뻔하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다가 저희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나가자. 너 결혼하지 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 부모님 앞에 두고 벌써부터 이런 막말하면 저희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려는지요. 저희 돈 가지고 생색낸 적도 없고 민수 사정 딱 해서 편히 봐주느라 애들 빚내고 신혼 시작하고 이런 거 싫어서 도움 주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아이 자립심 강해서 저희 없어도 잘 사는 아이입니다. 귀한 아이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못 배우고 막대 먹고 인상 더러운 사람은 그쪽인 것 같네요. 의사들 한 명 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시는데 듣자 보니 애 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 준 사람이 그게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애가 인턴 생활하면서 힘든 걸 저희한테, 여친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겠어요. 오죽 마음 기댈 곳이 없으면 애가 착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더니만 지금 보니까 안 되겠네요. 본인이 그런 막대 먹은 말씀하시는 거 본인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시고 다음부터는 처신 똑바로 하세요. 하고 나가셨습니다. 아빠도 완전 화가 나셔서 나가시면서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어 하시고 나갔고요. 남친은 깜짝 놀라서 바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문 쪽에서 문 막고 파혼한다고 하니까 무슨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울먹거리고 남친 어머님은 너가 뭐가 아쉬워서 무릎 꿇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남친은 또 거기서 조용히 좀 하라고 엄마는 내 인생이 도움되지도 않고 지금 결혼 망치고 나 죽고 싶은 심정이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나 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렇게 소리 크게 지르면서 화내는 건 또 처음 봤네요.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반응에 충격받으신 어머님 표정이 가관이었네요. 본인 아들만 믿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마저 본인을 버리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튼 저도 화가 날 대로 나서 부모님 따라 나갔고요. 그날 저녁까지 계속 남친한테 미안하다고 죽고 싶은 심정뿐이라고 어떻게 해야 풀어질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솔직히 저는 남친이랑 결혼 안 해도 큰 미련 없습니다. 제가 굳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시어머니까지 감당하면서 결혼을 해낼 자신도 없을 뿐더러 저희 부모님까지도 등을 돌린 상황이니 이미 파혼 난 건 결정 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의사가 대단한 거는 맞지만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싸그리 다 무시할 만한 그런 명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면 얼마나 더 심할지 남친이 계속 매달려도 저는 너네 엄마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확실히 말해두고 당분간은 마음 추스리면서 부모님 곁에서 쉴 생각입니다. 정말 살다 별꼴을 다 보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의사 아들로 유세 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연자분과 사연자 남친분 모두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연이었네요. 그래도 사연자분이 똑부러지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시고 상황을 정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인한 자격지심과 의사 아들에 대한 과한 자존심이 이렇게 화를 부른 것 같네요. 그럼 레전드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도 더 재밌고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